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소유자는 차체 패널 사이의 비뚤어진 간격, 개구부가 고르지 않게 위치한 도어 및 기타 단점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인트 칠은 꽤 강합니다. 일부 표본이 칩은 2-3번의 겨울 후에 나타납니다. 본체 철 자체는 부식으로부터 매우 안정적으로 보호됩니다. 사고 후 제대로 복원되지 않은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외부 장식의 크롬 부분은 흐려지고 도로의 화학 물질로 인해 외관이 사라집니다. 도어 실이 삐걱거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실리콘 윤활제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앞유리와 뒷유리에 워셔액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저렴하지만 원래의 티, 어댑터 및 와셔 노즐에 돈을 써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팽창 탱크는 지속적으로 균열이 발생합니다. 보증에 따라 무료로 교체됩니다. 그러나 교체 후 몇 년 안에 다시 누출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한 서리가 내리면 도어 잠금 장치가 얼어붙습니다. 딜러는 일반적으로 윤활유를 내한성이 더 높은 윤활유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포워드 큐거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객실에서는 귀뚜라미의 작은 서식지 외에도 차량 뒤쪽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도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쾌한 소리의 원인은 뒷좌석 도어 트림과 슬라이딩 트렁크 커튼, 조수석 시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가신 사소한 문제는 쉽고 저렴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작동하는 전기장치를 손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변덕이 충분합니다. 독점적인 멀티미디어 동기화, 자동 주차, 시작 정지 및 키 없는 출입 시스템의 결함이 있고 후방 카메라가 멈추고 오디오 시스템이 CD를 읽지 못합니다. 이러한 결함이 깜박임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엄격한 조치, 수리 또는 교체. 큐거에서는 일반 하향등 또는 측면, 조명 램프를 교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휠과 팬더 라이너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극한의 추위에서는 배터리가 빠르게 방전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5인 서리가 내린 지 일주일 만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됩니다. 새 배터리를 구입하는 경우 표준 배터리와 동일한 크기로 더 큰 용량과 전류 강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 장비의 일부 결함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해 메커니즘이 급격하게 정지됩니다. 휠은 모든 후속 결과로 단순히 차단됩니다. 우리는 보증에 따라 문제가 있는 장치를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리콜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료로 결함을 제거한 딜러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어링 휠이 잠긴 경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엔진의 경우 전체 엔진 중에서 기본 2.5리터 4초가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타이밍 구동을 위해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 체인을 사용함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엔진은 92옥탄 가솔린으로 작동하며 출력은 특별히 150마력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149.6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불쾌한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고차에서는 촉매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딜러는 보증에 따라 이 고가의 부품을 무료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유자는 이를 영원히 없애고 컨버터 없이 엔진 제어 프로그램만 작동하도록 변경했습니다. 10만 킬로미터 주행 시 게스킷과 실, 특히 전면과 후면의 크랭크 샤프트와 캠 샤프트 실이 누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하십시오. 부품은 저렴하지만 후면 크랭크 샤프트 오일 실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수리 비용이 적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어박스를 제거하거나 매달아야 합니다. 1.6리터 터보 엔진에서는 크랭크 샤프트 실도 종종 누출됩니다. 물론 이러한 엔진은 자연 흡기 엔진보다 설계가 더 복잡하여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8만에서 10만 킬로미터의 주행거리 후에 부스트 압력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터보차저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만에서 18만 킬로미터 어딘가에서 터빈을 업데이트할 차례가 될 것입니다. 정품이 아닌 부품을 구매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은 또한 개별 점화 코일, 산소 및 공기 질량 센서, 그리고 높은 엔진 속도에서 시스템의 압력을 완화하는 냉각 시스템용 바이패스 밸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50마력과 182마력의 동일한 출력으로 대체된 1.5리터 4초는 확실히 더욱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적어도 아직 오작동 통계나 부정적인 리뷰는 없습니다. 그러나 2리터 터보 디젤 140마력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가솔린 제품과 마찬가지로 크랭크샤프트 오일실 누출과 발전기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분산 호즐, 터보차저, 연료 펌프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때까지만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최대 35만에서 45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되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기계 전문가들은 자동 변속기가 이 기간 동안 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회성 고장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상자는 크로스오버 생활의 첫 해에 이미 불쾌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증 차량에서 불필요한 청구 없이 자동 변속기에서 발생한 모든 결함을 무료로 제거하고 장치를 새 것으로 교체한 공식 딜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합니다. 상자가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누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사실 60에서 9만 킬로미터에서 실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자동 변속기에 새로운 게스킷이 설치되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경고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6만에서 9만 킬로미터 이후에 일상적인 오일 교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자의 수명이 실제로 연장됩니다. 스타일을 변경하기 전에 150마력 용량의 1.6리터 터보 엔진과 터보 디젤이 장착된 기계식 6단은 확실히 신뢰성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오일을 교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군인에 따르면 장치의 전체 서비스 수명 동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디젤 엔진과만 결합된 파워시프트 로봇 변속기는 불쾌한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강렬한 가속 중에 상자가 갑자기 움직이고 발로 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륜구동 변속기의 경우 드라이브, 트랜스퍼 케이스, 리어 기어박스의 오일실과 게스킷 누출에 주의하십시오. 부품 자체는 저렴하지만 작업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장치의 오일도 교체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불행히도 조기 교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때때로 CV 조인트와 드라이브의 부츠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포워드 큐거의 경우 구동축과만 조립되는 외부 베어링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에서는 베어링이 별도로 변경됩니다. 큐거 독립 서스펜션에서는 고장난 휠 베어링도 허브와 함께 교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5만에서 7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는 대략 스테빌라이저 스트럿과 부싱이 견딜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셰시의 가장 약한 점일 것입니다. 나머지 부품은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어링 렉은 내구성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종종 3만 킬로미터의 보증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일부 소유자는 수십만 킬로미터 후에도 후드 아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6개월 보증이 포함된 수리된 장치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 포워드 큐거에 대한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물론 1.6리터 터보 엔진과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를 고려하지 않는 한 미래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려면
2.5리터 4초 또는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디젤 크로스오버 버전으로 개조하십시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